자, 봅시다. 6번이 아까 쓰다 말았는데 6번이 입지 규제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명칭이 좀 그렇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아까 거기 우리 강의 노트 몇 페이지요? 4페이지. 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내용 동그라미 1, 2, 3, 4, 5 있잖아요. 책에다 쓰기는 책의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도시관리계획 내용 6번 쓰세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뭐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뭐냐 그러면 현재 지금 여태까지 우리나라 도시가 어떻게 개발됐냐 그러면 옛날은 빼고 지금 정권 말고 앞전 정권이 있죠? 그 정권이 있죠? 그 정권 있죠? 그 정권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때 정권부터는 대부분 뭐 위주로? 신도시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도시가 이렇게 하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러고 시가지 형성되어 있으면 여기보다도 외곽에다 신도시를 주로 많이 만들어 왔다는 얘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구도시가 정비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요. 구도시가 정비가 안 되고 이런 데는 지금 신도시다 보면 넘밭산이죠. 아무것도 없죠. 내 마음대로 새롭게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구도시는 주, 상, 공록 딱 떨어지죠. 주거지역은 뭐 위주로? 주택 위주로. 상업지역은 상업 위주로. 공업지역은 공장 위주로. 근데 지금 여기를 갖다 개발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무슨 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공장 위주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요. 여기는 상업이면 상업지역이면 상업 위주로. 주거지역이면 주거 위주로. 근데 여기가 지금 여기 공업지역인데 여기에 지하철 있고 전철 있고 여기에다 상가를 유치해서 쓰겠는데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상가가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런 게 입지 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용도 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적인 용도 규제를 하니까 입지 들어오는 거 막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어떨 간에 풀자 이런 얘기요. 주, 상, 공 무시하고 간단하게 호텔은 공업적 못 들어가고 주거적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넣자 이런 얘기요. 다양한 개발하자. 신도시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데 구도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마음대로 개발이 안 되니까 더 개발이 안 되니까 그런 입지를 갖다 대자 입지 규제를 최대한 풀자.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구에 따른 규제를 없애자.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건폐율과 용적률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 것도 좀 다양하게 하자. 어떻게 하든가 여기를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가지고 명칭을 최소구역해가지고 여기를 갖다 좀 다양하게 개발되도록 꼭 공업지역을 공장이 아닌 다른 것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고 그러면서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 주는데 이 계획을 뭐라 하냐? 이 계획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여기까지 똑같죠? 그리고 뒤에다가 계획 붙였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붙듯이 똑같은 거예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하고 거기를 개발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발음도 잘 안 돼요. 발음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까 규제인지 규명인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근데 대충 써보면 안 되잖아요. 처음 생겼는데 입지 규제 자꾸 연습해야 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로 들어왔는가 봤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구역인데 절대 용도 구역이 아니요. 앞으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거는 용도 구역은 아니에요. 용도 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 시가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원 공유 구역 4개가 용도 구역이었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글자만 구역이지 구역이 아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용도 구역이냐 아니냐 봤더니 얘는 용도 구역으로 들어도 용도 구역으로. 그러니까 용도 구역이 5개 생겼다고요. 개발 제한 구역, 시가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원 공유 구역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러면 여기에다 쓰지 왜 밑에다 씁니까? 그러면 얘가 있으니까 얘가.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 그러지 개발 제한 구역 무슨 계획 말 안 쓰잖아 얘는.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일부러 6번에다 따로 빼놨어요. 따로 빼놨지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뭐라고요? 용도 구역에 있다. 반드시 써서 암기해야 돼요. 오늘부터 숙제 나갑니다. 숙제.
오늘부터 숙제 내주니까 제일 첫 번째 숙제가 뭐냐? 저기 국토개혁법 흐름 3번 이상 써가지고 저걸 익혀야 돼요. 오늘 수업 끝나고 정리해 줄 거예요. 저기 옆에 있는, 저 옆에 있는, 저기 보게 되면 국토개혁법 흐름이 있죠, 흐름. 봐요. 이게 국토개혁법 흐름이니까 3번 써서 익혀야 돼. 머리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두 번째가 이거니까 이거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몇 개 있다고? 1. 지역지구 2. 구역 3. 기반시설 4. 개발사업 정비사업 5. 지구단위 6. 입지규제 최소규격 이거를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주죠. 반드시 써가지고 이건 암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5개를 봤으니까 이제 27페이지, 책 27페이지 보고 이제 영어 설명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이해를 해야 돼, 이해. 1번입니다. 책 27페이지 1번입니다. 1번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포인트는 뭐라고요? 광역계획권. 그 광역계획권을 광역시 이런 식으로 말을 살짝 바꿔요. 광역 그러면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둘 이상 도시. 둘 이상 도시.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도시계획. 아까 도시계획 생각해봐요. 도시계획이라는 계획은 별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두 개를 더해서 도시계획을 한다. 그러면 도시계획에서 말하는 도시. 그러면 도시, 여기 있는 도시, 이렇게 도시해야죠. 도시에서는 첫 번째 뭐가 빠진다? 광역시구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하라고. 광역시구는 제외.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세 번째 도시기본계획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장기요 단기요? 장기. 두 번째 아까 하나의 도시의 특정 면이에요? 모든 면이요? 모든 면. 인구, 또 교통, 주택, 환경, 문화, 관광 모든 면이니까 부문별 계획이에요? 종합계획이요? 종합계획. 항상 순서가 이어 있으면 광역, 기본계획, 관리계획 항상 밑에 있는 계획은 위에 계획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할 때 지침이다.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보고 만들라 얘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리계획에서 기본계획에서 도로 하나 만들 것이다 그러면 도로를 기본계획이 이러고만 관리계획 보지도 않고 이러고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요. 기본계획 이러고 있으면 따라가가지고 이러고 만들어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만들 때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만들어주라.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그래서 기본계획 함정이 3개 나왔어요. 장기, 두 번째 종합, 세 번째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고 네 번째 도시관리계획 함정이 없는 거예요. 함정이 없는 대신에 몇 개 있다고요? 6개 암기해야 되고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이란 하나의 도시 전부의 일부. 지구단위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서 나왔어요? 관리계획에서 나왔어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일부 그리고 여기서 나온 도시관리계획이다. 그렇게 해서 그 용어는 시험 문제 매번 나가는 용어니까 5개는 딱 잡아놔야 돼요. 나머지 용어는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합니다.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책 보면 28페이지 봐요. 28페이지 도시계획의 법적 지위. 28페이지 도시계획의 법적 지위. 그것은 3월달쯤이나 합시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3번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이 있죠. 이게 나중에 다른 데는 필요가 없는데 도시계획 조례는 여러분이 합격하고 나온 다음에 도시계획 조례냐 군계획 조례냐 이게 엄청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그 음성 얘기 안 했습니까? 충북 음성 가가지고 음성은 뭐라고요? 군이라고 군. 음성 가가지고 한 사람이 좀 찾아달라 해가지고 해결을 딱 해준다고 봐라. 자신 있게 딱 해가지고 왜 되고 왜 안 된다 설명해 주려고. 음성은 뭐니까 군이니까 검색창에다가 이제 조례 찾는 데 들어가가지고 자신 있게 뭐라고 쳤다고요? 군 계획 조례 해가지고 엔터 빵 쳤는데 뭐라고요? 검색 결과 없음. 걔가 쌤도 몰라. 이러니까 좀 이상하다. 잠깐 있어봐. 뭐가 좀 이상하다. 다시 쳐볼게 해가지고 설마 그러고 도시계획 조례 이러고 딱 쳤더니 이러고 뜨더라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 저보고 뭐라 했어요? 어떻게 가르치는 사람이 모르냐고, 가르치는 사람이. 제가 답답한 것은, 아니, 군은 군으로서 바뀐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어째 너네 도시는 아직까지도 도시라는 말을 쓰냐. 공무원이 게을르든가 바쁘든가 둘 중에 하나요. 군은 뭐로 쓰기로? 군으로 쓰기로 한다고 벌써 바뀐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왜 너네는 아직도 안 바꿨냐는 얘기요. 그리고 2달 지나니까는 바뀌었다는 얘기요. 절에를 찾을 때, 군에 가서는 군계획절에 이거를 찾아야만 우리가 중계를 한다는 얘기요. 이러고 쓰면 안 된다 이 얘기니까. 평소에 배울 때 도시기본계, 도시관리계, 도시계획절에, 군에서는 군기본계, 군관리계, 군계획절에 그렇게 해야 나중에 실무해요. 합격했다 생각하면 생각해 봐야 돼요. 합격했다 생각하고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면 4번 국토의 용도 구분인데, 국토는 크게 이렇게 4가지 구분합니다. 첫 번째 무슨 지역이요? 도시지역. 두 번째 관리지역. 세 번째 농림지역. 네 번째 자연환경 보존지역. 크게 4개의 용도 지역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그것은 교재 74페이지 보면 한번 봐볼래요? 74페이지 보게 되면, 자, 2번 용도지역의 종류 있죠? 동글뱅 1번 뭡니까? 도시지역. 동글뱅 2번 뭡니까? 관리지역. 동글뱅 3번은 농림, 4번은 자연환경. 도시지역은 다시 몇 가지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리고 한 장 짠 넘겨봤더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막 세분되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설명합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30페이지 딸랑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이렇게 공부할 것이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은 다음 주에. 그래서 30페이지는 따로 설명 안 해줘요. 따로 설명 않고 어차피 74페이지 설명 다 된다 이 얘기입니다. 교재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6번 X. 6번 X. 그 다음에 이제 제2장입니다. 제2장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 했고요? 영어 받고 이제 계획에 와가지고 광역도시계획부터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이 뭡니까 하면 광역계획권, 아까 했죠? 광역계획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책 32페이지. 그럼 먼저 광역계획권 지정해야죠. 그럼 1번 광역계획권 지정인데,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인데, 그 밑에 말은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그게 뭡니까? 도시죠. 둘 이상 도시에 공간구조 및 기능을 연계시키고, 그런 거는 스스로 읽어봐요. 시험에 안 나, 스스로 읽어보고. 그 대신 밑에 박스 있죠? 박스. 누가 지정하는가 그 박스 암기해야 돼. 박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 도 이하 뭐라 한다? 시도라 간다. 시도.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암기해야 돼. 암기하면 안 되고 암기. 두 번째, 광역계획권이 도 관할에 속해 있으면 누가 지정하고? 도지사. 그건 암기 이해가 아니에요. 암기. 그 다음에 옆에 참고해가지고 옆에 참고 광역시설인데, 광역시설이란 하여튼 자고로 광역이란 단어만 나오면 둘 이상이 안 붙으면, 둘 이상 도시가 안 나오면 광역은 안 나와요. 대구가 직할시예요? 광역시요? 광역시. 어디 만나서 광역시 됐어요? 예, 대구 직할시하고 달성군하고 더해가지고 지금은 대구 광역시. 부산도 지금은 광역시. 부산 직할시하고 기장군을 더해가지고 광역시. 둘 이상 도시가 뭉쳐야만 광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자 봐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용어니까 이렇게 지금 도시가 있습니다. 시가 있고 군이 있습니다. 각각 하나의 도시입니다. 도로, 기반시설, 도로, 기반시설이요. 도로, 기반시설이요. 셋 다 도로, 기반시설인데, 시에 있는 도로, 기반시설, 군에 있는 도로, 기반시설, 시군에 걸치는 거 기반시설. 기반시설 중에서도 얘는 광역시설이요.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시설. 이렇게 둘 이상 도시에 걸쳐 있으면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시설을 이러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학교를 만들어서 시민만 쓴다. 기반시설.
공원을 만들어서 군민만 쓴다. 기반시설. 여기에다가 공항을 만들어서 공항이 뭔 줄 알죠? 공항을 만들어서 군민만 쓴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군민만 쓰는 그런 공항이 없어요. 주변 도시 다 쓴다. 주변 도시. 둘 이상 도시가 공동으로 쓰면 뭐라고요? 광역시설. 이래서 광역이요. 둘 이상 도시에 걸쳐 있든가 둘 이상 도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면 그런 걸 우리가 광역시설이요. 광역시설은 그런 뜻입니다. 내용 안 읽어도 괜찮아요. 밑에 2번 지정요청 X. 자, 34페이지 3번 지정절차 X. 2절입니다. 2절 광역도시계획 수립.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시장군수는 다음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지금은 줄 그어주고 설명은 조금 이따 합니다. 항상 수업할 때는 먼저 책에다 밑줄 그어주고 그 다음에 설명은 좀 이따 해요. 밑줄 긋 때는 밑줄만 따라서 긋고 설명할 때는 듣고 이해하고 밑줄은 줄 끄세요. 거기만 끄어야 돼요. 읽으면 막 줄줄 따라서 끄지 말고 줄 끄세요. 거기만. 자, 그러면은 1번 시장군수 공동수립. 그 1번을 알아야 돼요. 1번은 중요하니까.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에 속해 있으면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그 1번은 좀 알아놓으세요. 같은 도 안에 있으면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자, 2번입니다. 2번에 1번 안 중요합니다.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면 도의사가 단독 수립 안 중요.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도의사가 단독 수립 그건 안 중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시도 공동수립 얘는 중요 표시하고 광역계획권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 시도에서가 공동 수립한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시도가 공동 수립한다. 그것은 중요하고 3번은 5월 달에 앞으로 수업하면서 어떤 거는 3월 달에 어떤 거는 5월 달에 어떤 거는 4월 달에 6월 달에 앞서는 얘기했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공부 분량 너무 많아요. 빼야 되겠어요. 그럼 어디 빼라고요? 5월이나 6월에 설명하고 과거만 빼라고. 내가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럴 때는 어디를 줄일 거냐. 출제 가능성이 낮은 건 늦게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3번 36페이지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수립. 읽어는 보지만 걔도 안 중요합니다. 국가계획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 줄여서 국장입니다. 국장. 2번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장이 수립. 읽어만 봤어요. 4번 공동수립. 이거는 제목만 봅니다. 시장군수와 도시사 공동 수립할 수 있고 시도지사와 국장 공동 수립할 수 있다. 내용은 쓸모없어요. 옆에 3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1번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X에도 괜찮아요. 2번 수립기준 1번 X지 통찰 X는 아니에요. 2번 수립기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을 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 1번을 괜히 X했네. 1번도 봐야 되겠네. 이게 1번, 2번을 갖다 연결시켰네, 이거. 그러니까 1, 2월 달에는 연필 쓸게, 연필. 볼펜 쓰지 말고. 아니 2번에 수립기준 등이 있으면 2번에다 뭉쳐야지 1번에다 써놨어 보니까. 1번 볼게요. 광역도시는 다음 사항 중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에 이르는 데 필요한 사항에 포함되어 하며 그 다음 줄 거예요. 수립기준 등은 줄 것입니까? 네. 수립기준 등 거기다 줄 거라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거기다 줄 거라야 돼요. 수립기준 등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에는 박스 있잖아요. 박스 몇 개 있습니까? 그런 거는 보지 말아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뭐가 있는가 시험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보지 말고 X표 치고 뭐만 보라고요?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항상 뭐라고요? 실력과 눈치가. 자요. 광역도시계획 내용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와요. 장답은 절대 안 나와요. 시험 보러 딱 갔어요. 문제 81번입니다. 공법은 81번부터요. 81번.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절대 안 나온다 했는데 한 문제 나왔네. 큰일 났네 이거. 절대 안 나왔는데 X표기 쳤는데 문제가 나왔어요.
답만 찾으면 될 거 아니야. 답만 어떻게 하든 간에. 눈치로. 광역적 내용이다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찾다가 이러면 되는 것이지.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광역이 아니라. 생각해봐요. 광역은 둘 이상 도시 아닙니까? 가장 포괄적이고 기본격은 하나의 도시 방향제시인데 광역은 둘 이상 방향이 가장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요. 근데 하나의 도시 일부에 만드는 게 뭐가 있어요? 가장 구체적, 가장 세부적 뭡니까? 지구단위계. 얘는 뭐예요? 지구단위계. 그렇게 눈치를 푼다고 나중에. 지구단위계의 내용이 다 아닌 것 그러면 광역이나 기본계획의 내용이 들어오는 거고 광역 내용이 다 아니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국토계획법. 그렇게 과감하게 끄라는 얘기요. 끄었는데 시험 문제 나오면 안 배웠다 그러지 말고 눈치로 푼다고 눈치로. 왜 이런 녹화 뜨는 줄 아세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약간 빗나가면 하나도 안 나왔다고. 녹화 뜨는 거 보면 다 안 나고 뭐 안 나와요. 자기가 그만큼 이해를 못한 것이지. 그런 식으로 풀면 되니까 X. 2번 수립기준 등 그 박스 안 봐도 괜찮아요. 시간 낭비입니다. X. 안 봐도 충분히 문제 풀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하나 알고 가야 되냐면 우리 프린트 나갔는데 프린트 이거 앞으로 계속 써야 되니까 문방구 가가지고 이거 링 해가지고 앞뒤에 두꺼운 거 대세요. 앞뒤로 그 뭡니까 거기 투명이 쫙 있으니까 그거 대가지고 들고 이러고 다니면 이거 일주일도 못 가서 이거는 이게 너덜 안 되니까 링 해가지고 만드세요 이거. 자 노트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7페이지 내용 가지고 5문제를 커버해야 돼요. 7페이지 모르면 기본적으로 5문제 틀렸다 생각하면 됩니다. 7페이지 2번 봅니다. 2번 행정계획 수립 기준 나왔죠? 부동산 공법상 각종 행정계획 수립할 때 있어서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벌써 몇 개 본 줄 아세요? 광역도시계획 배웠죠? 기본계획 배웠죠? 관리계획 배웠죠? 지구단위 배웠죠? 여기도 있네.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해가지고 무슨 계획, 이게 전부 다 행정계획이니까 공법상 무슨 계획의 수립 기준은 100%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의심하지 말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 기본계획 수립 기준? 국장. 관리계획 수립 기준? 국장. 앞으로 계속 그러고 나오니까 그걸로 한 문제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무슨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확실히 암기하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1번 기초조사 의무해가지고 자 기초조사 자, 큰 기초조사 줄 거면 기초조사 줄 거 놓고 밑줄 긋고 기초조사에다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으로서는 광역도시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용, 환경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중 광역도시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된다. 어디다 밑줄 긋는가?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할 때는 기초조사 그러면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포인트는 하여야 한다. 하여한다. 할 수 있다? 하여한다.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게 자주 나오잖아.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게 하여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뭐 무시하고 조사 측량 끝맺으면 하여한다. 2번 X, 3번 X. 자, 큰 2번입니다. 주민 전문가 의견 정치 1번 공청회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으로서는 광역도시 수립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을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들이 하며 공청회 제시의견에 타당한 인정하면 광역도시에 반영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들이 하며 거기다 줄 거나요?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들어야 하며 줄 것입니까? 네. 자, 공청회 해가지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들어보고 그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하여한다. 그 티는 읽어볼 가치가 없어요. 의견을 들어가지고 타당한 것도 반영 안 하려면 왜 듣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는다. 그거 알아놓고 2번 X 3번 X. 자, 큰 3번 지방입니다. 지방에
시도의사 시장으로서는 광역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 도, 시, 군, 의회와 관계 시장으로서 의견 드려야 된다. 시, 도, 시, 군, 의회와 시장,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내에 시도의사 시장으로서의 의견 제시된다. 30일은 자문없어. 30일.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밑줄 안 꺼준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말 바꿔서 함정 쓰는 부분은 지금 밑줄 그어주는 거예요. 30일 날짜 잡아놓고 2번 X 5절 광역도시계획 승인입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시도에서는 광역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된다. 다만 11조 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넘겨봅시다. 1번 협의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를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에 심의 거친다. 어디다 줄 끊는가? 협의한 후 심의를 거쳐야 된다. 협의한 후 심의 거친다. 시사하게 협의한 후 심의 거친다냐? 심의한 후 협의 거친다냐? 순서니까 협의한 후 심의 거친다.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이해해야 돼요. 자, 협의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고 또 줄 겁니다. 며칠? 30일. 30일 내 의견 제시. 30일. 공고 연락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광역도를 수립 변경하거나 승인했을 때는 관계 중앙행정위원장과 시도의사에게 관계서를 송부하며 서류받은 시도의사는 지체 없이 당일 시도 공보 줄 거고 공보 줄 거놓고 공보에 개의되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체크합시다. 30일 이상 열람입니다. 30일 이상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2번 도지사 승인이에요. 시장 군수는 광역도를 수립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받아야 된다. 2번 도지사가 광역도를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 변경 가로 잘 건너뛰고 하려면 협의와 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거 좀 풀었었으면 좋았는데 무슨 얘기냐? 도지사가 광역도시를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 변경하려면은 아까 장관이 뭐하고 뭐한다? 협의하고 심의한다. 그 절차 그대로 준용 따라서 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도 뭐하고 뭐한다? 협의하고 심의한다 이 얘기입니다. 협의하고 심의한다. 거기까지가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줄 다 그어줬으니까 그 내용 가지고 41페이지 있죠? 41페이지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정리하면 돼. 정리만. 노트 6페이지 펴놓고 6페이지 펴놓고 광역도시계획 정리합니다. 광역도시계획 쓰지 말고 들으세요. 듣고 될 수 있으면 이해를 해봐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둘 이상 되는 도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뭐한다? 방향 제시. 둘 이상 되는 도시를 묶읍시다. 둘 이상 되는 도시. 서울 위에 뭐 있어요? 서울 바로 위에 뭐가 있습니까? 네, 의정부. 자, 의정부입니다. 의정부시.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양주. 그 위에 양주군이 있습니다. 어느 부로 군입니다. 군. 양주군. 자, 여기는 서울특별시. 그리고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의정부시가 있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뭐라고 지정했는가?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무조건 두 개 도시 뭉쳐야 되니까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의정부시하고 양주군 각각 하나의 도시예요. 지정했는데 의정부시하고 양주군은 둘 다 어디에 있어요? 경기도 안에 있어요. 경기도 안에. 이때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경기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이거는 암기하지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암기하고 이제는 서울특별시하고 어디하고 의정부시로 보면 안 되고 둘은 동급이 아니잖아요. 이거 밑에 있으니까 누구를 봐야 돼요? 같은 급 데려와야죠. 누구? 경기도. 서울특별시하고 어디에서 경기도.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시도에 걸쳐 있습니다. 이렇게 시도에 걸쳐 있다. 이거는 누가 지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왜 그런데 이러고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법에서 이러고 정해놨으니까 이걸 알아는 얘기입니다.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 국토교통부장을 지정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뭘 만들어야 돼요? 발전 방향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합니다. 자, 계획은 누가 수립을 할 건가? 계획 수립자부터 이제 하나씩 찾아야 되는데, 광역계획권이 어디에 있느냐부터 해가지고. 자, 광역계획권이 첫 번째, 하나의 도 안에 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에서 먼저 수립자를 봐야 되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자가 누구냐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으면, 저거 의정부 시장이 하는 게 좋겠어요? 양주 군수가 하는 게 좋겠어요? 양주 군민이 말해봐. 양주 군민이 누가 하는 게 좋아요? 양주 군수가.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이 사람이 하게 되면 이쪽이 좋은 게 치우치는 것이지. 분명히 뭔가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치우치지 않게 시장 군수가 같이 해야 돼. 이건 누가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합니다. 시장 군수는 공동 수립. 공동 수립하게 되면 무슨 문제 있냐? 도지사가 지정하고 수립은 누가 한다? 시장하고 군수가 수립한다. 그러면 얘가 수립하게 되면 얘가 지정할 때 지정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목적하고 수립된 내용이 어찌해야 돼요? 맞아야 되는데 지정권자하고 수립권자가 다르니까 맞을지 안 맞을지 어떻게 아냐? 얘가 이런 목적 가지고 지정했으면 얘들이 수립을 해가지고 찾아오세요. 만들어서 찾아오세요. 몇 년 내 찾아오라 법에서는 3년. 3년 내 찾아와가지고 도지사 보고 잘 만들어서 뭐 좀 해달라? 승인 좀 해달라고 법에서 3년 내 승인 신청 하라고 그래요. 승인 신청. 이런 숫자가 아까 이거 숫자에다 밑줄 껐어요? 안 껐어요? 뻥치지 말고. 숫자에다 밑줄 껐어? 안 껐어요? 안 껐어? 안 껐어요? 중요하면 껐겠지. 중요하면. 단 한 번 나온다면 끄지 말고. 3년 내 승인 신청 하라고 했는데 3년 내에 승인 신청 안 하면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법에서는 뭘 하겠냐? 그때 우리 법에서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한다라고 정해놨더라 이런 얘기요. 원칙은 누가 하는데 시장 군수가 공동을 하는데 3년 내 승인 신청을 도지사가 단독한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같이 하자 그러면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같이 하냐?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누가 한다? 시장 군수 공동. 포인트는 여기 있다고. 시장 군수 공동. 두 번째, 둘 이상 되는 시도에 걸쳐 있습니다. 이제 판단해야 돼요. 서울특별시하고 어디라고요? 의정부로 보지만 어디라고? 경기도. 누가 해야 되겠어요? 둘이 같이 해야지. 누가 같이 해야 돼요? 서울특별시장하고 누가? 경기도지사가 당연히 공동을 해야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시도지사 공동. 똑같대요. 시도지사가 만들었으면 누구 찾아가야 돼요? 국장. 몇 년 내 찾아간다? 3년. 3년 내 안 찾아가면 우리 법에서는 뭘 하겠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하라.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하고? 시도지사하고 공동하는 경우 있다. 시도지사가 공동하자 그러면 공동하는 경우도 있다. 웬만하면 펜 넣고 펜 들고 있으면 쓰고 싶으니까 넣고 그냥 드려야 돼. 그래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같은 도 안에 있으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고 둘 이상 시도에 있으면 시도가 공동 수립한다.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고. 얘를 잡아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얘들이 수립을 하는데 수립을 할 때 앉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뭘 해야지? 찾아가서 조사를 해야지. 누가 수립자가 언제 수립할 때 뭐 한대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그런 거는 아무 의미 없다고. 누가 해요? 언제요? 뭐 해요? 보지도 말고 조사, 청량,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합격하고 실무할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이것은 시험 볼 때만 필요하니까 시험에 맞게끔 하여야 한다. 기초에서 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의견 정치입니다. 의견 정치. 왜 자꾸 수업이나 하지 자꾸 실무 얘기할까? 실무 얘기. 여러분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실무를 해봤더니 지금 실무하고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평소에 시험 위주로 강의해 주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대응을 못해요. 대응을. 저는 분명히 설명을 다 해줬는데 다음 주에 재밌는 얘기 해줄 거예요.
설명을 다 해줬는데 당연히 학생들은 알고 나가서 할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설명을 못해요. 전 설명을 다 해줬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 이러고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이 내용이 시험에만 나온 거냐 실무에 연관되는 거냐 광역도시계획 몰라도 실무할 때 하등에 지장이 없어요. 기본계획 모르면 실무할 때 지장은 없는데 기본계획 아는 사람이 한 달에 계약서 10개 쓰면 모르는 사람은 2개밖에 못 써요. 돈 버는데 지장이 있어요. 돈 버는데 남들을 끌어당기지 모르는 거. 그래서 기본계획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자꾸 책자만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자꾸 실무 얘기하니까 왜 실무 얘기할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합격하고 나면 실무 하려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기초조사는 하이한다. 시험에 딱 필요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견 청취한 의견 청취는 첫 번째. 자, 의견 청취. 그러면 공청회를 통해서 누구? 주민과 누구의 전문가의 의견 듣고 공청회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는다. 노트 7페이지 3번 봐요. 7페이지 3번. 노트 7페이지 3번. 노트 7페이지 3번에 뭐가 나옵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듣느냐? 절차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가 있고? 공청회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고? 공고열람. 공청회냐? 공고열람이냐? 공청회, 공개, 오픈된, 공개.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다. 이게 공청회. 공고, 알리고 어쩐다? 보여준다. 열람. 줄여가지고 공남. 공고열람 뭐냐? 공고. 자, 여기에다가 도로 하나 만들었다가 아니고 만들려고 합니다. 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안을 주고 이거를 갖다가 먼저 뭐 하냐? 공고합니다. 공고가 뭐라고요? 알린다. 자, 도시관리계 위반에 의한 열람공고, 명칭 도로 어디서 어디까지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자는 우리 시청 2층 도시계획과 온다. 언제까지 온다? 14일 내에 온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 찾아가게 되면 관련 서류를 전부 다 어쩐다고? 오픈할 때니까 와서 봐라는 얘기요. 보고 할 말 있으면 해라. 이게 뭐라고요? 공고열람이요. 공청회는 공개 회의할 때니까 회의할 때 나와서 듣고 할 말 있으면 이게 공청회.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자 여기에 전문가 의견을 듣냐 안 듣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전문가 의견을 듣냐 안 듣냐. 제가 11월 달에 뭐라고 강의했는가 그러면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냐 안 듣냐. 공청회 뭐냐? 공청회가 공개회의입니다. 공개회의. 그러면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나요? 광역도시계획. 제가 지금 광역도시계획 열심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뭔 줄 알겠죠? 그러면 자 우리 지금 만난 김에 사람도 많겠다. 만난 김에 자 광역도시계획 가지고 여기서 공청회 합니다. 공청회. 공개 토론이요. 공개 토론. 그러면 순서대로 나와가지고 한 사람 앞에 시간이 짧아서 2분만 줄 테니까 나와가지고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자기 의견 한번 말해봐요. 왜요? 그러면 그 뒤에 분이 해봐요. 뒤에 분이 와가지고. 왜 거기 숙여요? 안 할 겁니까? 봐요. 이분들은 왜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와요? 네. 아니 내가 태어나서 지금 광역도시에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듣는 사람한테 자기 의견 말을 뭘 얘기를 할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공청회는 공개 뭐라고요? 회의. 회의는 누가 한다고요? 전문가들이 회의하니까 여기에 전문가들이 회의하는데 이 사람들이 숨어 사는 것이 아니고 오픈해가지고 회의할 테니까 나와서 듣다가 막 토론하면 사회자가 TV 보면 하잖아요. 패널 들어놓고 토론하다가 자 잠시만 해가지고 자 이제 방청객 여러분 의견 방청객 자 할 말 있습니까? 이제 손 들잖아요. 저 사람이. 자 말 한번 해봐요. 자 들었죠? 저 의견이 다들 어쩐다고요? 반영해 주는 거. 이게 뭐라고요? 공청회요. 그러니까 공청회는 회의는 반드시 누가 한다? 전문가들이. 공고열람은 회의해 안 해요? 안 해요. 전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하니까 문제가 풀리겠냐 이런 얘기요. 공청회는 뭐가 있다? 전문가가 있다. 공람은 뭐가 없다? 전문가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고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 의견 듣는데 이 지자체는 입법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냐 행정 업무를 입법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를 우리는 지방의회라고 하는데 지방의회 어디 지방의 의견 듣냐 그러면 자 누가 수립한다고요? 시도. 누가 한다? 시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누가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누가 수립한다? 시장군수. 그러면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어디 의회냐? 치사하게 이게 시험 문제 아닙니까? 지방의회인데 이때 지방은 어디 지방이냐? 딴 동네 가지 말고 자기 지방. 광역 뭘 떠나가지고 군수가 하게 되면 어디예요? 군의회. 시장은 시의회. 도지사는 도의회. 시장 군수 가면 시군의회. 시도 가면 시도의회. 시도지사 가니까 당연히 뭐라고 써야죠? 시도의회. 시장 군수 가니까 시군의회. 우리 시험 문제 이게 나왔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회 의견 듣는다. 암기 못했네. 이러지 말고. 시도 가니까 뭐라고? 당연히 시도의회다. 이거 며칠 내요? 며칠 내? 30일 내 의견 제시. 봅시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이거.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이게 지금 시장 군수 간다. 시장 군수가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하고 공청회 때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장 군수가 3년이 지나도 어디 아니냐면 누가 한다? 도지사도 기초조사하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예,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고 도지사가 하니까 당연히 도의회 의견 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지사는 여기 있는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항상 질문을 할 때 즉답하기 힘들면 틀려서 쪽팔릴 것 같으면 눈치만 있습니다. 눈치만 제가 질문할 때 잘 봐요. 질문할 때 자,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이러고 물어볼 때가 있고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이러고 물을 때가 있으니까 눈치껏 자, 시장 군수 의견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이러고 해놔도 모르는 사람 나중에 봐봐요. 이러고 질문해도 틀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하니까 당연히 시장 군수 의견 듣습니다. 여기서 할 때는 봐봐요. 시도가 하겠죠. 시도가 할 때는 기초조사하고 주민 전문가 의견 듣고 시도의회 의견 듣고 자 여기 의정부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안 들어요? 당연히 들어야 돼 이때는. 이러니까 행정 그러면 여기 누구야? 밑에 있는 시장이나 군수 의견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요. 시장 군수는 며칠 내에 대답합니까? 무조건 30일 내 의견 제시. 이렇게 해서 계획을 만드는데 저기 있는 시장 군수는 계획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경험도 없는 자한테 만들어 가면 안 되잖아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계획은 이렇게 만든다라고 지침서를 만들어 줍니다. 공법상 무슨 계획의 수립 기준은 이 모르면 안 된다고. 100% 누구라고? 100%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게 한 문제짜리니까. 공법상 무슨 계획의 수립 기준 잊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 언제나 국토교통부 장관. 이걸 한 문제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제 뭐 합시다? 계획을 갖다가 결정 지읍시다. 결정이라는 말이나 확정이라는 말이나 승인이라는 말이나 전부 다 똑같은 뜻이에요.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그러면 결정하기 위해서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심의도 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하는데 승인이 한 문제짜리니까 승인 잊지 말고 승인이 뭔가 암기하지 말고 이해해야 돼. 노트 7페이지 봅시다. 7페이지 6번 보면 승인 나옵니다. 승인 뭐라고 써놨습니까?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행위가 옳다고 인정하는 게 승인인데 승인은 어디 가서 받는다고요? 상급기관. 어디 상급? 직근 상급. 자, 여기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죠.
노원구청장의 직근상급 어디요?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의 직근상급 어디입니까? 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근상급 어디예요? 없어요. 왜 없어요? 국가니까. 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니까.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란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우리 시험 19의 시험 문제요. 무슨 문제가 나왔냐 그러면 돈을 관리하는 국가는 어디예요? 기획재정부. 주택법 시간은 돈이 많아요. 돈이 주택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주택기금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게 19의 시험 문제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주택기금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돈이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된다. O냐 X냐. 근데 그 지문이 그 전에는 한 번도 안 나왔던 지문이에요. 선생님들이 설명을 안 해줬어요. 학생들이 처음 배웠네. 그럴 거 아니에요. 처음 배웠네. 배우긴 뭘 처음 배워요. 승인이라는 개념을 알았으면 승인은 어디 간다고요? 직근상급.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근상급 뭐라고요? 없다고. 장관은 승인이란 말을 써요 못 써요? 못 쓴다고.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암기를 하려고 하니 풀리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뭐가 됩니까? X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계획을 만들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뭐는 맞겠어요? 둘은 같은 급이니까 협의한다. 그런 말은 성립하더라도 승인받는다. 그런 성립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좀 풀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승인이 어디 간 줄 알았으니까 여기 봅시다. 시장 군수의 직근상급은 누구요? 이런 것까지 모르면 끝난 거예요 이거. 시장 군수가 수립했으면 시장 군수 직근상급은 누굽니까? 도지사. 시도가 했으면요. 시도지사 했으면 그때는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으면 뭡니까? 승인 안 받아요. 지위가 없으니까. 저는 확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승인이나 확정이나 결정이나 똑같은 뜻이다. 얘 도지사가 하면은 누구 승인 받습니까? 승인 없는 거 이때는 자기가 지정한 거니까. 이 뒤는 물어보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얘만 시장 군수의 직근상급 누구다? 도지사 승인 받고 시도 직근상급은 국장이니까 국장 승인 받고. 자 그러면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 결정해야 돼. 결정하기 위해서 저기에 협의가 있고 심의가 있는데 결정하려고 협의가 있고 심의가 있는데 자 협의는 뭐고 심의는 뭐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면 누가 만들어와요? 시도의사. 두 번째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면 누가 만들어요? 시장군수. 여기서 만들어 옵니다. 자 만들어 와가지고 계획을 만들어 와가지고 3년 내에 계획을 만들어서 승인 신청합니다. 승인 신청. 그럼 얘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계획을 딱 만들어 왔어요. 계획을 만들어 왔는데 계획에는 각종 내용이 있겠죠. 내용이 계획이니까. 여기에 계획에는 환경에 관한 사항도 좀 있고 환경, 관광에 관한 사항도 좀 있고 국방에 관한 사항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려는데 뭐가 있다? 환경에 관한 사항이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환경을 알아 몰래? 국토교통부 장관은 만물박사가 아니에요. 만물박사가. 장관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장관은 어떻게 되냐면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30입니다. 30. 어렸을 때 좀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약간 빨리 상했어요. 30인데 제가 20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년 계획 가지고 저도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20년 뒤에 앞으로 20년 동안 강의 더 하고 30해봤자 50밖에 더 되겠습니까? 20년 뒤에 저도 한번 대선 출마해 보려고. 저는 남들이 보면 강의하는 것 같지만 저는 열심히 강의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선거운동. 자 그러면 20년 동안 강의해서 준비 나갈 거예요? 20년에 출마하면 밀려 안 밀려? 내가 나가면 20년 저 밀까 안 밀까요? 밀 겁니까? 여기는 법무부 장관. 자, 그 뒤에 분 밀려 안 밀려요? 저기는 국방부 장관이요. 국방부 장관. 자, 밀래요? 안 밀려요? 바로 없애야 돼요. 여기는. 없애야죠. 반대편 싹 어떻게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밀려 안 밀려요?
저기는 여성부 장관이에요. 나머지 장관은 다 찼어요. 우리 카페 가서 보면은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전용수. 카페 들어온 사람 있죠? 비서실장은 전용수고 국토부 장관은 저기 포항에 있는 이화정이 다 찼어요. 이거 3개 다 채웠는데 이러면 여러분들 이제 뭐가 됐습니까? 장관이 될 테니까 우리나라 장관은 3가지만 주의해라. 투기하지 말고 위장대립하지 말고 군대 갔다 왔죠? 예, 군대 갔다 오고 3가지만 거치면 장관함에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우리나라 좀 약간 이상한 나라예요. 전문성을 보고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도 이런 게 너무나 많아다 보니까 이것만 없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장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자기 일도 벅찼는데 환경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르도 환경에 대한 업무만 따로 보잖아요. 어디에서?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 하고요? 누구 하고? 환경부 장관이니까 장관하고 협의합니다. 관광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누구 하고? 문화관광부 장관하고 협의하고 여기는 누구 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얘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요? 관계죠. 관계. 그 내용과 관계가 있는 연관이 있는 국방에 관한 사항인데 농림부 가보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면 같은 장관이니까 뭐라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가 하면 그냥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이게 협의는 항상 관계부처. 그래서 협의한다 그러면 협의는 누구하고 하냐 그러면 관계 장관이 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쓰고 장관이 아니면 그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며칠 내에 대답합니까 그러면 30일 내에 대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의에 관한 사항인데 이제 심의가 중요해집니다. 심의.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부처하고 협의도 다 하고 결론 내야 되는데 또 말하지만 여기는 만물 박사가 아니니까 모든 면을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거요.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다 있으니까. 얘들은 그 계획을 들고 간단하게 말하면 회의실로 들어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는. 회의실 딱 들어가면 회의실 안에 여기에 누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이러고 포진돼 있으니까 이 계획을 전문가한테 주고 네가 우리나라 전문가니까 빨리 열더라고요. 깊게 토론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저렇게 하느냐? 토론해가지고 어디서? 회의실 안에서 밖에서? 안에서 니들이 먼저 뭐 해라? 결정해라. 결정. 전문가들이 먼저 결정한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 이게 심의입니다. 심의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심의가 뭔가. 회의실 안에서 전문가들이 먼저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누구한테 준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얘들한테 주면 얘들은 들고 와서 어디로 가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가지고 국민 여러분 이 계획은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이 계획은 이렇게 확정됐어요. 이렇게 승인됐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뭘 하겠냐? 이런 걸 보고 저기 말하는 결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 밖에서. 외부적인 결정.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결정은 국민들한테 알리는 결정. 근데 이 결정이 나려면 반드시 전문가들이 뭐 해야 된다? 심의해야 된다. 심의가 뭐라고요? 내부 결정. 이러니까 내부 결정이 없는 외부 결정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찾는 게 우리 시험 문제야. 반드시 뭐 하고? 심의하고 결정한다. 심의하고 결정한다. 심의하고 결정한다. 그러면 심의를 하는데 어디 가서 할 거냐? 전문가 그룹. 전문가 그룹의 명칭이 뭡니까? 노트 8페이지. 노트 8페이지 보면은 7페이지 좀 이따 읽을 거니까 빨리 8페이지 가요. 8페이지. 8페이지 가면 심의기구 명칭 정리해놨죠? 자,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정법은 무엇에 관한 법이요? 도시계획에 관한 법이니까 심의기구 명칭이 뭡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법은 건축에 관한 법이니까 건축위원회. 전공자들이 건축 전공이래 얘기요. 주택법은 전공자들이 주택이요. 명칭이 뭡니까? 주택위원회. 잘 읽었죠? 잘 읽었나요? 네. 예. 주택정책심의위원회나 주택위원회나 그 말이요. 심의기구 글자 틀려서 오해해서 그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주택위원회. 농지법은 농지위원회 잘 읽었나요? 잘 읽었어요. 그렇게만 읽어도 괜찮아요. 명칭 찾는 거 시험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심의기구 명칭인데 자 다시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하고 도정법은 무엇에 관한 법이라고요? 도시계획에 관한 법이니까 심의기구 명칭은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이제 고개 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할 때는 국토교통부 안에 도시계획위원회 세종시 가면 국토교통부 있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고. 장관이 결정한 전문가 집합 온다는 얘기, 일이 온다는 얘기요. 여기 가서 뭐 한다? 심의한다. 국토교통부에 있으니까 명칭 뭐라 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시가 경기도지사로는 경기도청 가게 되면 뭐가 도청 안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니까 도지사 가면 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있으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여기가 노원구죠. 노원구에도 뭐가 있다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고.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구 또는 지방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장관이 할 때는 앞에다 명칭을 뭐라고 쓰고 중앙이라 말 쓰고 나머지 전부 다 지방 말 쓰고 그러니까 장관은 어디고? 중앙. 장관이 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가 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뭐하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그러면 협의가 뭐고 심의가 뭔가? 심의가 또 한 문제짜리입니다. 심의가. 자, 노트 또 봐요. 노트 7페이지. 협의. 7페이지 협의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결정 절차에서 결정권의 결정 전에 누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장. 그 일과 연관이 있는 관계부처 정하고 엉뚱한 데 가지 말고 관계부처에 정하고 협의는 주로 도움급이니까 장관은 장관끼리.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면 앞에다 무슨 말 쓴다? 중앙이라는 말 쓴다. 중앙.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5번 심의. 심의는 한 문제짜리니까 잘 잡아놔요. 심의. 그 뒤에 뭐라 심의 뒤에 뭐라 써요? 내부적인 결정이다. 그 잊으면 안 돼요. 심의는 뭐라고요? 내부적인 결정이다. 자, 심사하고 토의하는 것. 즉 제출된 안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가부를 논한다. 내부 결정이 있어야 심의가 있어야 외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의가 없는 결정, 승인, 확정 이런 거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심의는 반드시. 따라서 심의는 무슨 계획을 결정하든 무슨 지역 등을 지정하든 항상 절차에서 마지막 단계다. 그게 시험 문제야. 절차에서 마지막 단계다. 우리 시험 문제가 뭐라 나오냐 그러면 자 협의도 있고 심의도 있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아까 줄 거 놨잖아요. 협의하고 심의한다. 심의하고 협의한다. 이거 따졌잖아요. 뭐하고? 협의하고 심의한다. 순서가. 협의하고 심의한다. 협심증 이런 거 하지 말고. 나중에 심의하고 다른 거를 자꾸 붙여. 그때는 협심증이 안 나와요. 의견 정치가 먼저요. 심의가 먼저요. 평가가 먼저 심의가 먼저 자꾸 붙여놓는데 협심증은 안 통하니까. 협의가 먼저요, 심의가 먼저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심의가 나중이다. 이거를 잊으면 한 문제 틀린다. 심의가 무조건 나중이다. 왜 심의가 나중이냐 그러면 심의는 뭐라고요? 내부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결정하려면 모든 절차가 끝나야 결정한다. 그래서 심의가 나중이다. 잊으면 안 돼요. 또 좀 있으면 바로 물어봅니다. 심의가 나중이다. 왜? 내부적인 결정이니까. 이러고 알아놓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의견 정치가 먼저입니까? 심의가 먼저입니까? 이러고 물어봐요. 의심하지 말고 심의가 나중이다. 도시개발법 가게 되면 평가가 먼저입니까? 심의가 먼저입니까? 의심하지 말고 심의가 나중이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을 잊지 말라고. 심의는 뭐다? 내부적인 결정이다. 항상 절차에서는 마지막 단계다. 심의가 없는 결정은 없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배워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은 원칙을 배우고 5월달 가게 되면 예외 배웁니다. 단 이거는 심의 없다. 그런 게 시험 문제요. 그러면 그런 부분만 나중에 정리를 딱 해줘. 예하고 예만 심의 없다.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 가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지금 틀 잡아야 되니까 하여튼 심의가 없는 결정은 없다. 반드시 심의하고 결정한다. 지금 거기까지 잡아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확정이 됐으면 자, 그 다음 봅시다. 협의심의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지사가 승인했으면 여기 봐요. 여기. 도지사가 승인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누가 궁금하겠어요? 얘가 궁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나도 의견 제시했는데 어쩐다? 얘한테 어찌한다? 서류를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지문 하나 나오는 거예요. OX가 아니에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서류 송부하고 여기 있는 시장 군수한테 돌려줘야 될까요? 꼭 찍어 있어야 될까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당연히 줘야죠. 이러고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지문 하나 나와요. OX가 아니고 어쩌라고요? 지문 5개 채우려면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군수한테 서류를 송부해서 일반인이 열람하게 해야 된다. 지문 5개 채우러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만 보지 말고 누구한테 주라고요? 관계 행정기관 주고 얘는 당연히 예수겠죠. 관계 중앙 행정기관한테 주고 궁금하니까 누구한테 돌려줘라? 시도의사한테 돌려줘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사한테 송부해서 시도의사에게 일반인이 보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게 문제예요. 맞는 말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저만 보지 말고 누구한테 줘야 돼요? 주민한테 이제 알린다. 주민한테 알린다 이제 마지막이죠. 주민한테 알린다. 뭐 하고? 공고 알리고 찾아 어쩐다. 열람 보여준다. 알리는 것은 관심 있으면 와서 보라 이 얘기입니다. 누가 보여준다고요? 시도지사나 누가 시장 군수가 어디에다 알린다고요? 아까 어디다 밑줄 그었어요? 공보에 알리고 며칠 이상 보여준다? 30일 이상. 왜 공보냐 그러면 왜 공보냐? 7페이지 8, 9, 10입니다. 8, 9, 10. 7페이지 8번 공고 또는 고시죠. 공고, 고시 뭡니까? 그냥 널리 알린다에 알린다. 공고, 고시 구별의 실은 없어요. 그냥 널리 알리는 건데. 자, 9번 어디다 알리냐? 어디다? 국가가 알릴 거냐? 지자체 알릴 거냐? 지금 뭘 알린다고요? 지금 알리긴 알리는데 뭘 알린대요? 그렇죠. 결정된 내용. 그러면 알리는데 그 결정을 누가 알렸어요? 국가가 결정했냐? 아니면 지자체가 결정했냐? 국가가 결정된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발행한 게 뭐라고요? 관보라고 하고 지자체가 발행한 게 뭐라고요? 공보라고 하고 관보는 대한민국 관보 나오면 대한민국 관보 이런 나오고 공보는 대한민국 공보 이게 아니고 서울특별시가 하게 되면 서울특별시보 양주구는 군보 의정부시는 시보 도봉구는 구보 군보 구보 시보 도보 그런 게 뭐라고요? 공보입니다. 공보. 지금 누가 알려주고 있어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알리니까 그러니까 뭘 써야 된다? 공보 그래야지 관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광역이 쫙 결정됐어요. 결정했습니다. 거기도 칠판 봐야지. 결정을 딱 한 상태에서 이걸 갖다 이제 바꿉니다. 바꾸는 거예요? 변경하게 되면 기초조사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변경이 작년에 2문제 나왔어요. 노트 7페이지 7번 변경이 작년에 2문제입니다. 변경이 뭡니까? 변경 뭡니까? 새로운 행위입니다. 새로운 행위다가 무슨 뜻이요? 처음부터 다시 한다. 처음부터 다시. 변경은 새로운 행위가 처음부터 다시.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하고 다시 계획을 변경할 때는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고 다시 결정. 승인받은 광역도시 변경할 때는 다시 변경 승인받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 나오냐? 거기 드시고 자 문제입니다. 문제.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면 국장 승인 받아야 된다. OX? 의심 좀 하지 말고 써는 거 그대로. 시도가 수립했으면 국장 승인 받는다. OX요. 오지 뭘 고민해. O.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했으면 도의사 승인 받는다. 오죠. 문제는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나?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OX요? X. 그런 식으로 만든다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러고 나와야지. 그래서 변경이 작년에 2문제 나왔어요. 변경의 개념을 아느냐 이런 얘기요. 변경은 새로운 행위.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공법에서 나오는 행정계획 수립할 때 필요한 것들은 여기서 다 배웠어요. 여기서 지금 배우는 게 자 공채행위가 뭐랑도 배웠고 공채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오고 전문가가 나오고 지방은 무조건 뭐다? 자기 지방이고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하고 협의는 무조건 누구고 관계 부처끼리 하는데 장관이 하면 중앙이란 말 써주는 거고 심의 누구 필요가 없고 협의가 먼저냐 심의가 먼저냐 무조건 심의가 나중이다. 내부 결정이니까 승인은 항상 누구한테 간다? 직근상급. 항상 어디 알린다? 국가는 관보, 지자체는 공보. 이렇게 해서 수립된 걸 변경할 때 처음부터 다시 한다. 그래서 노트 7페이지 모르면 기본 5문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 정리됐습니다. 잠시 쉬고 기본계획 하겠습니다.